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4월 10일에 확실하게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5.18 묘역을 다녀왔는데 다른 때보다 감회가 더 남달랐습니다. 권력이 뭐라고 그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대검으로 찌르고 권봉으로 뒤통수를 내리치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러고도 대체 제대로 책임이나 졌습니까 여러분? 그 짓거리 그 험한 짓을 한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 전신 곧 국민의힘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역사적 사실 지금도 끝나지 않고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반성하고 끊임없이 사죄하고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용서를 구하지는 못할 망정 5.18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도들의 반역행위 내란행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주장합니다. 똑같은 자들이 앞에서는 5.18을 헌법 전문에 싣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수없이 약속하고도 돌아서자 말자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저들은 반역자들이야 저들은 폭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5.18을 북한군이 개입한 무슨 반역 폭동 운운하는 자들을 곡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국민이 맡긴 총칼, 국민이 맡긴 권력을 대체 어떤 용도로 쓴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라고 총칼을 쥐어줬더니 그 총칼로 주인의 심장을 찌르고 목을 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준 권력으로 자기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정적을 탄압하고 없는 죄 만들어서 괴롭히는 일, 죽이는 일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이 맡긴 세금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자기들 땅 투기하는데 국가 권력을 국가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도 반성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자신들의 잘못으로 아까운 젊은이들이 백주대낮에 생명을 잃어도 책임을 지키는커녕 그 진상을 규명하는 것조차 방해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방해를 넘어서서 은폐하고 조작하고 심지어 그 책임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대사에 왕관을 씌워서 해외로 도피시키고 이제 해임하라고 했더니 해임은커녕 국내 회의하러 들어온 걸 마치 국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냐 또 사기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이 바보입니까? 국민이 지배 대상입니까? 우리는 왕을 뽑지 않았어요. 이 나라는 왕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윤석열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잠깐만이라도 눈을 떼면 그들은
그들은 진짜 반역행위랍니다. 반역행위가 뭐겠습니까? 국가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것, 국민을 죽음에 방치하는 것, 그게 바로 반역행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 그 자체임을, 국민을 배반하면, 국민을 거역하면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를 반드시 여러분의 손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민주당은 국민이 승리하기 위한,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광주의 후보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으로 다 뽑힌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할 권력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광주의 당원들에게 선택권을 줬고, 여러분들이 우리 광주를 대표할 주권의 대행자 후보로 우리 광주의 후보들 뽑으셨죠? 이제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되겠죠? 압도적인 표차로 확실하게 승리를 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광주 시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국가의 이익을 우선했고, 여러분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공공이익을 우선했습니다. 나의 사적인 이익과 편안함보다 이 나라의 정의를 갈구했고, 정의를 위해 싸웠고, 정의를 위해서 목숨 바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다시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었지만, 지금의 이 추세가, 이 역행과 퇴행이 계속되면 다시 그런 투쟁을 해야 될 시절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입을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고 언론을 단합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심지어 권력을 남용해서 사적 이익을 채우면서도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그들이 이 상태를 방치하면 아예 이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번에 막아주십시오. 이번에 확실하게 스톱 해주실 거죠? 네. 새롭게 출발합시다. 다시 희망의 나라로, 다시 선진국으로, 다시 경제 강국으로, 다시 평화로운 나라로 다시 가야 되겠죠? 네. 새롭게 출발합시다, 여러분. 삼명을 기다렸어요. 3명.
이 친구 왔어요. 우리 국가도 나오고 오늘 왜 이렇게 잘 같이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아이 말이라고. 해보려 넣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몰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나오시면 인상 투표 잘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몰빵 부탁합니다. 모델들도 세표식입니다. 대표님, 저 이제 좀 떼어볼게요. 아마 우리 친구 봐봐 시간도 유튜브분들 다 뒤로 오세요. 유튜브분들 다 뒤로 오세요. 다 뒤로. 뒤로 오세요. 선배. 뒤로 오세요. 뒤로. 앞으로 가실게요. 유튜브 라인 잡아 라인. 라인 잡았어. 이거. 앞에 이사장님 나와요. 나와. 이재명이다! 컵으로! 이재명이를 살자! 이재명이다! 네, 갑니다. 와, 또 물방이다. 대표님, 가시면서 찍게 가시면서. 네. 아, 내가 왜안 들어가지? 그래, 잡아. 조금만 뒤로 얹으시게. 조금만 뒤로. 네.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나와보세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지나갈게요. 부모님.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먼저 갈게요. 차 타시려면. 인도에서 이제 횡단보도로 나오고 있어서 정말 보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정의는 내가 없으니까 이재명이 성남시장 사이 대권 후보자나 이재명 사이 여기다 또 가져야 돼. 준호야 화이팅! 우리 앞에 화이팅! 우리 앞에 안정환 화이팅! 전진국 화이팅! 전진국 화이팅! 전진국 화이팅! 안정환 화이팅! 밀어오세요! 시민 여러분, 안채 뒤에 있는 분들 전진국 화이팅! 전진국 화이팅! 밀어오세요! 뒤를 잡아라! 밀어오세요! 밀어오세요! 선생님! 시민 여러분! 이게 상황이 정말 마이크! 앞쪽으로 좀 앉아주세요. 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좀 앞쪽으로 좀 와주시고, 뒤에 분들. 제가 기자회견 용으로만 제가 간단하게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어서 또 앞쪽은 좀 앉아주세요. 미안한데. 안 보이거든요. 뒤에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얼굴 한번 보고 눈 한번 맞춰보자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분들은 좀 불편하더라도 앉아주시고요. 우리 카메라 때문에 뒤쪽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데 약간 측면으로 여기도 좀 앉아주세요. 미안한데 좀 앉아주세요. 좀 앉아주시면 뒤에 분들은 좀 앞으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진행은 복잡하니까 기자회견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기자회견 할 때는 저희가 기자들과 언론인들과 대화하니까 무슨 함성을 지르거나 우리 언론인들의 발언에 대해서 야유를 하거나 그런 걸 하지 말아 주시고요. 제가 마이크 없이 말씀드릴 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주 좀 앞에 앉아주세요. 저 뒤에 전혀 안 보여요. 자, 앉을 수가 없어? 아, 턱이에요? 우리 광주시당에서 신경 좀 써주지. 네. 여러분, 누가 진행할 겁니까? 소개만 간단하게 하고, 제가 기자회견 낭독하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발언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랑갑 순서부터 하겠습니다. 예, 동랑갑 정진우 후보입니다. 예, 예,
예, 그다음 동남을 안도걸 후보 인사드립니다. 예, 예, 서구갑 조인철 후보 인사 올립니다. 예, 서구을 양분함 후보 인사 올립니다. 예, 북구갑 정준호 후보 인사 올립니다. 예, 북구 전진수 후보 인사 올리겠습니다. 광산갑 박균택 후보 인사 올립니다. 예, 그리고 광산을 민영배 후보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 1번입니다. 서미화 후보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백희수 후보님 앞쪽으로 나와주십시오.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예헌 후보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개가 좀 늦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시죠. 윤영덕 대표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시죠. 김우겸 위원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 소개 올린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자회견을 갖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누가 마이크 좀 틀어주세요. 엄청나게 불편하네. 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골 이거 있으나 만한데 이거. 네. 비골 광주는 역사의 중요한 굴곡마다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광주가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낸 민주주의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적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 어떻습니까? 광주가 지켜낸 민주주의 역사를 끝도 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를 아예 모릅니다.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면 입틀막하고 언론을 상대로 칼틀막 협박까지 두들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선도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단 2년 만에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국제적인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말끝마다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 헌법 전문에 넣겠다 외치더니 정작 행동은 정반대로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러고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국회의원 공천장을 주지를 않나 대통령실 핵심 참모는 5.18을 부정하는 막말까지 거리낌이 없습니다. 정의, 상식, 원칙을 모두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역대 최악의 정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이 정권이 무너뜨린 것은 민주주의만이 아닙니다. 요즘 마트나 시장 가기가 겁나지 않습니까? 내 월급, 내 호주머니는 그대로인데 10,000원으로 밥 한 끼는커녕 사과 하나를 겨우 살 수 있습니다. 1시간 알바했더니 사과 하나를 줍니다. 세계 4대 수출 강국을 향해 순항하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세계 무역 수지 적자 200대 국가가 됐습니다. 북한보다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나라 경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국민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버거운데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는 이런 국민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눈과 귀만 틀어막은 게 아니라 정권의 눈과 귀도 다 틀어막은 것 같습니다. 이런 구제불능 민생 노답 정권 국민이 반드시 심판해서 정신 번쩍 들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민생이 무너지고 국민의 삶이 바닥인데 대통령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은폐에만 진심입니다. 진상규명으로 억울한 병사의 죽음을 위로해야 마땅하거늘 오히려 대통령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핵심 피해자를 해외로 도주시키는 것 아닙니까? 국격과 헌정 질서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헌정 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이런 나라 같지 않은 나라에서 어느 부모가 내 자식 마음 편하게 군대 보낼 수 있겠습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늘 죽비 같은 깨우침으로 민주당을 가장 민주당답게 개혁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우리 광주가 하나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4월 10일 총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나라를 망치고 주권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권과의 대결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국민들과 광주 시민의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벼랑에 몰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광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광주를 모빌리티, AI, 반도체 융합 실증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광주 서남권에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 클러스터를 만들겠습니다. 무등산 자연사 박물관과 광주시 도시역사 박물관을 건립하고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 이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생을 파탄에 빠뜨리고 경제를 폭망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평화의 위기를 몰고 온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국민의 삶을 망치고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는 반국민 세력을 심판해야 합니다. 못 살겠다 싶으면 심판해야 합니다. 심판하면 바뀝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마이크 있으면 우리 기자회견 시간이니까 잠깐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문제 삼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 언론 여러분,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주제로 제안하는 건 아닌데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 혹시 있어요? 마이크 또 없어요? 네, 마이크가 이거밖에 없다는데 미안합니다. 말씀하시죠. 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이 퇴행과 국헌 문란 그리고 퇴행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모든 세력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게 국민의 뜻일 겁니다. 다만 큰 범주에서는 함께하되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비례정당으로 함께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은 조국혁신당으로 담되 중요한 것은 일당이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돼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를 독자적으로 해야 효율적인 신속한 의사결정, 강력한 입법 추진, 국정감시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다.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지율 얘기는 이게 혼선이 좀 있는데 더불어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지역 후보를 내지 않는 비례 전용 정당입니다. 그래서 원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중에 어떤 거를 지지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일부에서 약간 그런 혼선을 착오인지 고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일선상에서 선택할 문제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비례정당은 비례정당끼리 국민의 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도 딱 오셨는데요. 후보들 같이 계시지만 사실 광주 모든 후보가 결정되기까지 한 달이 걸렸거든요. 네. 조심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건지 그리고 광주 호남 포함해서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이 경선의 만족도는 얼마나 되시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선대위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천에 관한 권한은 당 지도부에 있습니다. 지도부에서 또 공관위를 통해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광주 시민들의 또 광주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특정인을 단수 추천을 하거나 또는 전략 공천을 해도 뭐 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라는 점 때문에 광주 시민들의 그리고 광주 권리 당원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번 경선을 예외 없이 치렀고 그래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또 광주의 권리 당원들이 선택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 것은 아마도 이런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압도적인 지지를 여러분께서 보내주고 계셔서 예선전이 본선이다 보니까 본선이 좀 과열된 측면들이 좀 있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좀 격렬함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민거리도 많았고 당으로서는 최대한 우리 광주 시민들 또 광주의 권리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했던 것처럼 그 의사가 왜곡되거나 아니면 굴절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장기사입니다. 지난 유세에서 여당의 유식적 발언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2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네. 총선 막바지에 가면 언제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종의 역결집을 유도하면서 엄살을 떠는 경향이 여당에 있던데 사실은 우리 민주당이 정말로 절박하게 일당을 만들어 주시라라고 지금 호소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그들이 입법을 전행하지 못하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151석을 꼭 만들어 주시라고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당을 차지해서 국회의장을 차지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는 기능을 마비하게 될 겁니다. 또 혹시라도 그들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지금까지는 행정 권력만으로도 이렇게 나라를 후퇴시키고 망가뜨렸는데 법과 제도까지 마음대로 만들고 고치고 폐기할 수 있게 되면 이 나라는 완전히 회복 불능의 지경으로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1차로는 그들의 일당을 막는 것, 그들의 과반 의석을 막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반 의석을 못하고 여러 당들이 소수 정당들이 많이 분산될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안 될 경우에 저번에 한 짓을 보십시오.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막 바꾸잖아요. 방제까지 바꿔가버리잖아요. 그게 캐비넷의 효과인지 아니면 설득의 능력인지 알 수가 없지만 무슨 짓을 보일지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으로 확실하게 과반을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 이 엄혹한 정치 환경을 뚫어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저번 주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170석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위기의식을 조장해서 결집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저는 그런 걱정도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전국을 다니면서 평소에는 안 하던 국민 간담회를 하고 이 약속 저 약속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마구 약속하고 다니시던데 왜 평소에 안 하던 거를 선거 때 대해서 합니까? 이거 관건선거 아닙니까? 이거 부정선거 아닙니까? 저는 3.15 부정선거는 유도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법 관건선거까지 마구 하는 판에 앞으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뭔 짓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경각심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목표는 일당이 되는 것 첫째로, 두 번째는 정말로 없어드리건데 151석만 하게 힘을 모아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뭐 더하는 거는 우리의 소망사항인데 그걸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한 표가 귀하다. 한 석이 귀하다. 이 생각으로 더불어민주당 꼭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네. 말씀하세요. 프레스라고 그러면 뭐 이제 한 번만 하기 한 번. 네, 말씀하세요. 신방아 방송 김대찬 기자입니다. 네. 대표님 여기 강주에서 환영하고요. 강주 8개 지역에 경선이 이루어졌는데 비록 우리 청년 후보, 정준 후보만 27일간을 거쳐서 후보 추천서 왔는데 사실 전략 공천이 이런 어불성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결과가 아니면 됐잖아요. 다른 분. 조용하세요. 잠깐 기자회견 중이에요. 잠깐 말씀. 그만하세요. 네. 그만하세요. 네. 네,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 지금 해결하는 후보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잘해야 거기는 인정받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기꾼, 또 막말 잘하는 사람들, 특히 무난히 많은 사람이, 많은 후보가 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많습니다. 국민을, 주권을 대표하는 공직자는 국가관이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 정체성이 뚜렷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일본 사람인가? 이로 보면은 잘 키운 훌륭한 인재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 그걸 입 밖에 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반일 감정은 열등식이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말로도 뭐 예를 들면 부지기수인데, 그런 국민의힘 후보들 정말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일본 사람, 위장 일본 사람 아닌가, 위장 한국인 아닌가 싶은 그런 후보, 부동산 투기나 하는, 그래서 혹시 권력을 맡기면 투기로 돈 벌 생각만 하지 않을까 의심되는 그런 후보, 도대체 입으로 하는 말인지 어디로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후보, 그런 후보에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기자회견은 끝났습니다.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잠깐 앉아 계세요.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네. 자,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 한 구성원들이니 주변 사람 손도 좀 잡아주고 주변 사람 어려운 것도 좀 챙기고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개인일 때도 옆집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삶을 챙기라, 나라의 미래를 챙겨라, 국가를 지켜라, 그렇게 하라고 권력을 맡겨놨더니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내가 해먹는 것밖에 몰라요. 내 식구들 범죄 은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요. 일하는 집단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주가 돼도 20명 있는 동네 놀러 다니는 개모임 개주가 돼도 야, 너 저번에 우리 편이었지? 너한테 떡 하나 더 줄게.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야, 너 저번에 내가 개주할 때 반대했지? 너 이리 와봐. 너는 놀러 갈 때 빼버려. 이러지 않죠? 대통령이란 당선될 때까지는 한쪽 편을 들지라도 당선이 되면 온 국민을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어지는 권력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싸우자. 내가 선거 때는 너 미워했지만, 너 비판했지만 이제 우리 다 한 식구 아니냐? 서로 잘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워도 만나고 미워도 똑같이 취급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권이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다 무능 그 자체입니다. 무대책이에요. 정말로 정말 이런 정권이 있을까 싶은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나라를 통합해야 될 정치 지도자가 편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아니 뭐 더 좋은 자리 차지하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고 똑같이 일해도 더 많이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정치는 그런 개인들의 욕망이 혹시라도 충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정치는 그 사회의 자원과 기회를 나누는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반도체 회사를 여기다 세울까 광주에다 만들까? 교육 투자를 여기에 더 많이 할까 여기 더 많이 할까? 세금을 서민들한테 더 많이 쓸까 부자한테 더 많이 쓸까? 세금을 서민 세금을 깎아줄까 부자 세금을 깎아줄까?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정치고 권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해관계를 놓고 싸울 수밖에 없죠. 다툴 수밖에 없죠. 하다못해 옆집하고도 싸우는데 이 거대한 이권을 놓고 국민들끼리 집단끼리 세력끼리 지역끼리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예요. 싸우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적정하게 기준을 설정해서 투쟁이 격화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대통령이 할 일이고 정치인이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상도 전라도 갈라가지고 싸움시키고 남북 갈라서 싸움시키고 부자 가난한 사람 나눠서 싸움시키고 A학교 B학교 출신 나눠가지고 싸움시키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절단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합의 가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부터 나와서 분열의 언어, 갈등의 언어, 대결의 언어로 국민들 싸움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노를 억제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분노를 통제하고 조정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지요. 그런데 뭘 하고 있습니까?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너 안 만나? 너 한번 죽어봐. 너 우리 편 아니지? 너 전에 나 싫어했지? 너는 죽었어.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상전이 기침을 하면 아랫사람들은 몸살이 난다는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국민들 사이에서도 갈등과 대결, 이게 아주 일상이 돼버렸어요. 죽이고 싶어지고 실제로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주대낮에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는 나라. 그런데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물청소했습니다. 엄벌해서 진상을 명확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니라 그를 엄호하고 있잖아요.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이게 저는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회복할 길이 있어요. 남북관계 다시 또 대화 트고 서로 관계 잘하고 국제관계 조정 관리 잘하면 회복될 수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 생겨버린 그 대결과 그 적대의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심리적으로 분열시키고 내전 상태로 몰아가는 것 같은 이 험악한 언어들, 무슨 공산 무슨주의? 나는 그런 단어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어디 국어사전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말 만들어 가면서까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넣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심각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먹고 살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대체 제가 2년 전쯤에 지방선 보궐선거 때 나가가지고 동네를 좀 다녀봤는데 그때는 그래도 손님이 조금은 있었는데 요즘은 밤에 다니려니까 미안해서 못 다니겠어요. 가게에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하면 되냐?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을 제대로 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 더 부양해주고 더 지원해주고 좀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깎아줄 게 아니라 좀 더 부당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들은 코로나 때 에너지 위기 때문에 정말 횡재한 기업들한테 횡재세도 물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뭔 짓 하고 있어요? 은행들이 수십조 원씩 이자 수익 올려도 서민들이 이자 부담 때문에 정말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평화의 위기도 심각합니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갈등으로 서로 부딪히고 험한 말 주고받고 내일쯤에 포격전을 벌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남북관계가 나빠졌어요.
이런 나라에 외국인 투자하겠습니까? 철수하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가 나빠지죠. 중국하고 관계를 왜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자극해가지고 적대적으로 갑니까? 대만하고 중국이 양안 관계, 소위 대만 해협을 놓고 다투더라도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당신들끼리 잘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기존의 국제 질서를 존중합니다. 이렇게 우아하게 한마디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도 친한 척하고 여기도 친한 척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거 끼어들어가지고 네 편 내 편 가리고 내가 잘못하면 우리도 뭐 참전할 것처럼 이런 태도를 보여가지고 왜 적대감을 심습니까? 왜 그래서 경제적 피해를 봅니까? 왜 최대 흑자 국가 중국을 최대 적자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 경제를 이렇게 망쳐놓는 겁니까? 정말 모든 거 하나하나 엉망 아닌 게 없어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안 되는구나. 본인이 무능하면, 자기들 집단이 무능하면 유능한 사람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너 저번에 나한테 험한 소리 했지, 능력이 있든 말든 다 내쫓아, 이럴 게 아니고 내가 좀 미웠지만 너 딴 편에 있었지만 너 이 실력 있으니까 그래도 국민의 살림을 잘 챙겨봐라. 그래야 나라 살림이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야 대통령한테 박수도 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대체? 여러분, 이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이 나라는 내 거야, 내가 왕이야, 내가 통치자고 지배자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우스운 겁니다. 국민들이 고통받아도 지들이 어쩌겠어. 내가 5.18 폄훼하는 사람 공천하면 니들이 어떡할 거야? 어쩔래? 예? 그래서 어쩔래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마음대로 해봐, 배째.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이번에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 나라가 국민의 나라임을 보여주겠습니까? 국민이 그렇게 업수히 여길 그런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번 4월 10일에 여러분 투표로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